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손해평가사 이제 1차 기출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같은 경우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해를 해서 암기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출 공부하는 법,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쭉 읊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유형 시험 보러 가시면 A, B형 이렇게 A형, B형 두 개가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상법 파트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1과목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볼 거고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법이죠. 첫 번째,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볼게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모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일단은 맞는 부분이고요. 자, 2번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네, 당연한 거죠. 보험계약은 일단은 쌍방 당사자와 이제 보험회사 사이에 쌍방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닌 형태로 나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물계약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일단 4번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에요.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이제 피보험자가 있겠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서식을 통보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한테 이런 A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보고서를 주고 피보험자는 이제 가입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할 수 있다. 왜냐, 그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서류를 봐야 되는 건 우리죠. 그래서 부합 계약이다 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번의 요지는 부합 계약인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지만 우리는 부합 계약에 대한 개념을 꼭 잡아둬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2번 볼게요. 상법상 보험미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자, 약간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 3월, 3개월, 이렇게 철회는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3번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 시점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부터이다. 자, 무효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같이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보기도 함께 공부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만 외우셔는 안 됩니다. 자,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볼게요.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험약관이 계약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기 때문이다. 자,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행사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이다. 자,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요.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이 계약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라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건 보험자와 이제 보험 계약자가 합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 나오는 건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내용은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합계약이다라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꽤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되는 겁니다. 2번도 보실게요.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않고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애매한데 가능해요. 위임을 받지 않아도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렇구나 라고 이런 거는 외워주시면 되고요. 3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자,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 타인이 만일에 A, B라고 볼게요. A가 B를 위한 손해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B가 A에게 위임을 해주지 않은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대신 좀 해결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라던가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거나 사고가 있을 때는 A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나 B한테 위임을 받지 못했으니까 B가 아마 해결을 할 거다. 아니면 해결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4번 볼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이익을 받게 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이 없이 그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니까 타인이 받는 거죠. 계약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증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증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죠.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일단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 최초 보험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 가입 후 내는 첫 번째 보험료예요. 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판가름이 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 보험료가 보험 계약의 효력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보기 내용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2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이 기재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증권이 상법이자 그리고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보험증권에 기재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을 기재를 한다는 거고요. 만일에 합의 없이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냥 넣었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를 봤다라는 이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교부와 가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3번, 4번 같이 볼게요.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 내용에 정부에 관한 이의를 찾을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 내리지 못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4번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를 선청할 수 있다. 단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 보험증권 좀 하나 더 떼주세요. 제가 잃어버려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떼주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내고 보험증권을 떼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그러면은 빈정상할 수 있다 고객분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떼주자 라는 약간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고 보험증권을 떼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헷갈리시지 않게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볼게요.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날 보험계약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 시기 어느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계약을 들었으니까 이후로는 보장을 받겠죠. 근데 어느 일정 기간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뭐 길지는 않고 뭐 1년 전, 뭐 몇 개월 전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다. 대신 어느 정도, 어느 시기는 포함시켜서 보험기간 시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2차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일에 보험 계약 당시에 우린 농작물이니까 농작물로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사과 농장을 하는데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폭풍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과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겠죠. 자, 그럴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뭐 이런 거는 그냥 없는 일이다 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태풍주의보가 일어난지 이제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지 몰랐던 거죠. 누가? 쌍방이라 하면 이제 피보험자와 계약자, 이제 보험자죠. 보험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둘 다 몰랐으면은 무효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일에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계약을 가입했어요. 근데 자녀가 내용을 다 듣기 불편해서 부모님이 그냥 내가 대리인인데 설명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부모님한테만 설명을 하지만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피보험자, 이제 보험 이익을 받을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4번 볼게요. 최초 보험료 지급 지체에 따라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뉘앙스가 애매한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은 해지된 경우는 부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활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일반 보험료가 뭐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쭉 돼서 기간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해지해야겠다. 해지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미납된 거랑 그 미납된 거에 대한 이자까지 다 해서 지급할 테니까 다시 부활해 주세요. 부활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안 돼서 해지된 경우에는 절대 계약을 부활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1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2번,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4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먼저 보시면은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보험 대리상의 권한입니다.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우리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보험 대리상은 먼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수령 권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은 가능합니다. 보험자가 보험 대리상에 전부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뭐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제한된 권한 때문에 보험자에게 뭔가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보험자는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보험 대리상은 체결이나 변경, 그리고 해지 같은 사유들이 크게 보시면은 이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대리상은 계약에 관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틀린 이유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계약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적어도 중개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는 중개만 가능하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라면 중개만 가능하다 라는 포인트 같이 외워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모두 고르는 문제. 자,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을 때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기억은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법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풀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누가 저를 때릴 것 같아요. A가 저를 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가 너를 때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A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A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A가 없어졌으니까 저 보험료를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보험회사에서는 A에 대한 위험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그만큼에 대한 보험료 감액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는 거죠. 자, 니은 볼게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보험 계약을 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뭐 악의가 없는 거죠. 악의가 없고 뭐 크게 실수를 한 것도 없을 때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제가 집에 있는 도자기 걸어가다가 발로 깨버렸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보험에 들어있는 도자기였어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제가 일부러 깼다거나 아니면은 도자기가 깨지길 위해서 뭔가 사주를 했다거나 제가 집에서 총을 쏘고 놀다가 도자기가 깨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건 누가 봐도 실수다. 그리고 얘는 악의가 없었다. 라고 한 경우에 무효가 될 텐데 그럼 이 보험은 근데 전 보험료를 이미 낸 게 있어요. 근데 넌 악의도 없었고 이건 누가 봐도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보험료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니은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볼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왠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안 돼요. 왜냐, 일단은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도 있는 반면 없는 보험계약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어느 정도 잡고 가입을 해요. 뭐 1월부터 12월까지는 무조건 가입 기간, 11월까지, 그리고 1개월은 뭔가 쉬는 기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마다 보통 갱신을 하는 게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보험의 종류가 많은데, 그 보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언제든지 보험 사고가 없었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누가 보험을 들어줬어요. A씨가 보험을 들어줬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보험증권도 없으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험회사에서 막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지 의무라 함은 이제 알리지 않은, 그런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 혹은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할 때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사실 뭔가 비밀을 숨긴 거죠. 사실을 깜빡하고 까먹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맞다, 피보험자 저거 가입시켜주면 안 되겠는데, 이거 계약 해지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과실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라면 보험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맞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냐 경미한 과실이냐 그냥 과실이냐 중요하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왜 계약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자, 4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당연하죠. 계약자가 일부러 숨겼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보험가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보험자 이걸 알았어요. 날 속였어? 이건 기망이야. 그래가지고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꼭 집중해서 보기 전부 다 외워주세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옳은 것이 있네요. 그냥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참. 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자, 이런 뭔가 뉘앙스 이상하죠? 자, 일단은 정답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질문 사항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서류상 들어가 있는 질문, 제가 서류상으로 질문했을 때 모든 게 다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와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는 내가 위험이 증가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해지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3번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가 났어요. 사고. 그러면은 보험금 책정을 합니다. 얼마 정도 나오겠는데 조사를 하고 이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7일 이내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저 공부할 때 7일이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을 지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4번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보험회사가 망했는데 계약을 해지해야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손해평가사는 이 4개,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이 청구권은 크게 4개로 나뉘는데 이거 쉽게 외우세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입니다. 나머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모두 3년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다. 나머지는 몇 년이었더라? 3년이다.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네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틀린 내용입니다. 납부의 통지는 즉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2번 손해보험계약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틀린 거죠. 해태한 경우는 승낙한 게 아니라 이제 거절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3번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를 통지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번이랑 3번이랑 내용이 굉장히 애매하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3번이 일단은 내용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답은 3번인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계약을 한 게 없다. 언제까지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해태했으면은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지만 다른 약정의 기간이 얘기가 없으면은 2번처럼 승낙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거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틀린 이유 볼게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하게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이런 언제나 또는 늘, 항상 이런 단어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함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총 상법 문제, 각 파트별로 문제가 25개씩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자, 1번에서 11번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12번부터 25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